안녕하세요. 안산 미니벨로 전문점 나의날개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고 계실 에이소픽스 에어 프로 D10입니다. 외장 10단으로 구성된 모델이고요. 이 부분 이제 아직 출시 전이고요. 출시 전에 제가 지금 한 일주일 정도 출퇴근하면서 타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간단한 리뷰 정도 해드리고요. 그리고 라이딩 영상 이렇게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외형 먼저 잠깐 살펴보면요, 기본적인 메인 프레임은 거의 에어 프로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쇼츠로도 잠깐 비교를 해드렸잖아요. 이 메인 프레임의 모든 형태는 완전히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핸들 포스트 쪽도 100% 동일하고요. 지금 플래티늄 그레이에서 이 투톤으로 나왔잖아요. 이쪽이 블랙으로 나온 거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핸들바 쪽도 기본 플랫바에 가까운 아주 낮은 라이저바죠. 이것도 이제 그대로 아마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시트 포스트 완전히 동일하고요. 또 안장도 100%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크랭크셋 구성도 일단은 100% 동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완차로 출시될 때 어떻게 변경이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샘플과 거의 동일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달라진 부분을 잠깐 볼게요. 가장 큰 달라진 점은 이 유압 디스크라는 부분이죠. 보시면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3%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그 알리에서 많이 지금 소개하고 있는 제품인데요. 트라이폴드하고 외형이 상당히 잘 어울립니다. 심플하게 생겼고 제동력 정말 좋습니다. 오히려 시마노나 이런 텍트로 이런 것보다 훨씬 더 구동감이나 작동성 이런 느낌이 아주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그 케이블 쪽에 보시면 요 벤조라고 하죠. 이 부분이 이제 유동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서 이게 이제 케이블 그 방향에 따라 약간씩 변경을 할 수가 있어서 보시면 이제 트라이폴드는 약간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밑으로도 이렇게 약간씩 내릴 수 있는 그런 가변적인 케이블이 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플랫 마운트 방식의 디스크 브레이크 캘리퍼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요 로터는 140으로 보여집니다. 좀 작죠? 이쪽에 보시면 케이블이 안으로 들어가서 바깥쪽으로 살짝 나오게 되어 있는 구성이고요. 이 정도 이너로 체결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깔끔하게 구성이 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케이블을 변경할 때나 뭐 세팅할 때는 좀 번거로워질 수 있겠죠. 이렇게 가장 큰 이제 디스크 브레이크 시스템이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리어 폭이 확장이 됐다는 거죠. 외장 10단이기 때문에 리어가 이제 130에서 135 정도로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리어 프레임이겠죠. 이쪽에 스윙암 쪽은 똑같고요. 폭이 똑같고 나오면서 이쪽 끝부분 쪽에서 넓어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로 엑셀 방식의 휠셋으로 적용이 되어 있어요. 보시면 기어비는 1134T 10단 스프라켓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앞쪽은 50T 동일하고요. 이쪽에 보시면 디레일러가 기존의 에이소픽스 에어 프로의 디레일러랑 거의 동일한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가이드 풀리 쪽하고 이 텐션 풀리 쪽 이 풀리의 모양이 좀 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가이드가 없습니다. 그리고 네로우 와이드 형태의 깊숙한 풀리로 적용이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가이드가 없다 보니까 조금 더 큰 스프라켓까지도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기본적인 모양은 기존 제품하고 동일한 것 같은데 이 레인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르겠죠. 그리고 플레이트가 상당히 긴 걸 볼 수 있습니다. 10단까지 상당히 원활하게 잘 작동을 합니다. 작동성은 전혀 문제가 없고요. 상당히 꽤 깔끔하게 작동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프론트 포크 쪽을 한번 보면 의외로 이 포크의 OLD죠. OLD가 73mm입니다. 보통 100으로 유압 디스크 같은 경우는 100이잖아요. 근데 73mm로 돼 있어서 어쩐지 이제 접었을 때 의외로 폭이 더 넓어지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 프론트의 폭이 73mm라는 것도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앞쪽에 플랫 마운트 방식의 디스크 캘리퍼가 달려 있고요. 마찬가지로 140짜리 로터가 달려 있고, 이 로터는 센터락 방식으로 체결이 됩니다. 아쉽게도 프론트는 스루 엑슬 방식이 아니에요. 이게 아무래도 요 형태로 적용을 하려면 좀 더 단가가 좀 올라가서 그런 건지 기존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타이어를 보면 딱 보실 때는 상당히 두꺼워 보이잖아요. 요 18인치 355 사이즈인데 타이어의 폭은 1.5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켄다 타이어고요. 켄다 스몰 블럭류의 제품인 것 같은데 18 곱하기 1.5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여기도 38 355인데 실제로 요 폭을 재보면 1.65 정도 이상이 나옵니다. 깍두기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실제 규격보다 조금 더 두꺼운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딱 봤을 때 아주 안정적인 느낌이 들고 그래블 형태 같은 느낌이 그냥 드는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제가 아직 확인해 보진 않았지만 이쪽에 보시면 클리어런스가 꽤 있어요. 그래서 블랙잭까지는 적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잘하면 빌리본커스까지도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건 나중에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을 봤을 때는 굳이 빌리본커스까지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타보니까 요 1.5 켄다 타이어만으로도 충분히 주행성이나 어떤 지형도 거침없이 주행이 가능하더라고요. 자, 이 제품이 이제 디스크 브레이크로 가면서 어떤 장점이 생길 수 있을까요? 제동력에 엄청난 향상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디스크 브레이크로 가면서 이 케이블이 간소화되게 됩니다. 이쪽 보시면, 자, 기존 제품은 자, 이렇게 케이블이 브레이크 케이블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다단화가 되면서 이 케이블의 1단에서 케이블이 스치는 부분이라든가, 그래서 이렇게 하나 정도의 부품이 또 들어가서 잡아줘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깔끔하게 해결이 되고 이제 신경 쓸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압 케이블로 유압 디스크로 바뀌면서 좀 신경 써야 될 부분도 생깁니다. 케이블 루틴이 좀 어설픈 걸 볼 수 있어요. 너무 길잖아요. 지금 현재 케이블이 너무 길고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많이 꺾여 들어가게 됩니다. 요게 이제 유압이기 때문에 케이블링이 처음에 잘 조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요거를 매번 빼서 다시 조정하는 게 되게 번거로울 수 있잖아요. 실제로 케이블의 길이를 처음에 제조할 때부터 적절하게 잘 맞춰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브레이크 케이블 같은 경우 이쪽에서 이렇게 한쪽으로 나와서 안으로 또 들어가서 세팅이 되기 때문에 이걸 다 풀어서 재세팅 한다는 게 좀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이제 제조 시에 케이블의 그 길이는 최적의 길이를 찾아서 제작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프론트 같은 경우 요게 지금 이 케이블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꺾여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최적의 위치를 좀 찾아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유압 프론트 케이블도 너무 길어서 지금 이런 형태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소화해서 이 케이블의 정리가 아주 좀 필수적인 부분이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관건이 있다면 지금 18인치 사이즈의 머드가드가 지금 잘 없는 편이거든요. 지금 18인치 머드가드가 이렇게 공용화돼서 상용화된 제품들이 거의 없어요. 지금 체데크도 마찬가지고, 요번에 이 18인치 355 사이즈로 나왔을 때 이거에 맞는 머드가드하고 리어렉 부분이 어떻게 해결될지 그것도 좀 관건입니다. 아니면 그냥 리어렉 머드가드 없이 이렇게 출시가 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18인치에 최적화된 리어렉하고 머드가드가 또 어떻게 해결이 될지도 좀 관건이라고 볼 수 있고요. 부분이긴 하지만 이 유압 브레이크의 디자인 때문에 이쪽 보시면 양쪽에 틈이 있잖아요. 완전히 붙지를 못합니다. 이 디자인 때문에 그립도 더 붙지 못하고 브레이크 그 기어 쪽도 더 붙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이제 크게 신경 쓰이는 부분은 아닌데, 나중에 혹시 최적화 시킬 때 그립의 사이즈라든가 이런 것들을 최적화 시킬 때 약간의 걸림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해결하기는 좀 어렵겠죠. 요 브레이크를 쓴다면
이 정도는 좀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제품이 이제 약간의 그 전천후 라이딩 느낌이 있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는 지금 요 크랭크셋의 디자인이 조금 전용인 느낌이 좀 많아요. 국내에서 구하기 힘든 체이닝을 적용하고 있거든요. 이 스파이더하고 일체형이기 때문에 요 체이닝이 국내에 참 보급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출시할 때 가령 355 사이즈 같은 경우는 50T 이상으로 가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40T대의 체이닝은 같이 공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요 깍두기 타이어를 가지고 요 34T 정도로 적용했을 때 이제 전천으로 좀 더 편하게 타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기본적인 체이닝이 같이 공급됐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접었을 때 폴딩 폭이 그렇게 커지지가 않는 게 큰 장점이네요. 앞쪽이 이제 73mm이기 때문에 그 약간 그 영향이 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점이라면 이게 2형이잖아요. 2형 폴딩이고 리어렉 머드가드가 따로 없어요. 그렇지만 끌바가 상당히 잘 됩니다. 보시면 끌바가 아주 잘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이유가 이제 브레이크 잠김이 없기 때문입니다. 캘리퍼 브레이크, V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폴딩했을 때 케이블이 당겨지면서 이게 림이 붙게 되잖아요, 패드가. 그렇지만 유압 디스크는 그런 현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2형 끌바가 생각보다 원활하게 잘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당연히 이 뒤쪽으로는 당연히 안 돌아가겠죠. 뒤쪽으로는 안 되고 앞으로 가는 2형 끌바는 꽤 원활하게 어떤 지형에서든지 끌 수가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 부분도 유압 디스크의 큰 장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폴딩했을 때 모양 보면서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에어프로 D10 이제 출시 전에 제가 타면서 느꼈던 부분이나 가볍게 외형적인 부분들 그리고 기본적인 스펙에 대한 리뷰를 해드렸고요. 남은 영상은 제가 이제 주행하면서 찍었던 영상들 보시면서 요 에어프로 D10이 조금 더 국내형으로 맞게 최적화돼서 출시되기를 바라면서 가벼운 리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